네, 2월 4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다음 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증시 시작하자마자 뭔가 바로 이제 끝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에는 이 거래일밖에 없었잖아요. 다음 주 시장 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큰 건 지나갔다. 그 전주까지는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별일 없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또 연휴 전에 많이 올랐었던 뭐 대형 반도체 IT 주식이 또 이번 주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닥을 다지는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바닥을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은 리오프닝 주식도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많이 떨어지고 뭐 기술적 반등 얼마까지 가고 이걸 지금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문제 없이 옵션 만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3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또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직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옵션 쪽에서 이제 또 풋옵션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좀 회복에 또 다음 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빨간불을 켜주면서 투심도 완화되고 있는 것 같고 바닥권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면서 네. 어떤 종목을 이제 내 포트안에 담아봐야 될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어떤 공략주를 들고 오셨을지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가치가 높은 브랜드인가요? 네, 가치가 높죠. 한번 종목은 이걸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종목 공개해 주실게요. DL, 네, ENC면 DL, ENC 건설주. 우리 네. 대림산업, 구대림산업이죠.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1월 달에 원래 건설 섹터가 굉장히 우리가 기대 섹터였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이런 사태도 있었고 1월 달에 이런저런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건설업계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올해 목표치가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급등을 한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낙폭과대 섹터 안에서 건설 섹터가 바닥을 잘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그동안의 가치는 굉장히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건물 흔들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었지만 거길 맞아요. 자연스럽게 통과하면서 어쨌든 여기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고 또 플랜트 사업도 계획대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건설업계 자체가 지난해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지난주에 공약주였던 뭐 대우건설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제 상장을 안 하니까 철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DL, ENC 오늘은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요즘 건설 섹터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DL, ENC는 이런 성과도 있고 높은 브랜드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될까요? 저 DLS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택도 중요한데 토목 플랜트 쪽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V자 반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대봉을 한번 세워줬죠. 원칙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날 일이 없는데 늘어나면서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원래 이 당시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흐름은 잊어버리셔야 되는 게 1월 달에 우리 건설주에 대한 악재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위치상으로 지금 여기는 다음 주에 저는 시초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같이 보는 대우건설, GS건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위치가 다들 비슷합니다. 대우건설도 한번 보여드려 보면 지금 벌써 회복이 다 됐죠? 그렇네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나중에 한 이쯤 이렇게 가면은 또 좋은 이야기 들려오거든요. 지금 바닥 탈출하고 있는 대우건설을 보여주고 GS건설 오늘 또 좋았어요. 같이 가는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여야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는데 GS건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장대봉 쭉쭉 뽑아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다. V자 반등으로. 자 그렇다면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DLENC를 보시면은 사실 예전부터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한 1년 전부터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말씀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우리가 경기 민감 섹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
확실히 브랜드 가치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초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큰 이탈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만 빠르게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이 윗단까지 목표를 보시고 손절가는 이번 전저점 정도 보시면 되는데 큰 의미는 없다.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건설주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이 정도로 잡아주셨는데 한 14만 원 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한데 네. 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다고 보고 있었는데 14만 원이 높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또 주식이 올라갈 때 탄력이 붙을 수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1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는 DLENC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아까 전 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10만 6천 원으로 네, 바라볼게요. 이 정도 보시면 될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절가 10만 5천 원, 6천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왠지 건설과 조금 다른 네. 뭔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재무 구조가 개선, 네. 개선됐다는 건지 아니면 개선이 기대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미 됐고 오. 또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자, 일단 대한해운이에요. 우리 뭐 이런 바닥 종목 공략할 때 네.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게임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작년 한 해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닥 쪽에 계속 위치하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 대한해운은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벌크선 수요가 좀 줄어들어도 장기 계약으로 해서 그걸 커버를 하고 있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력도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려됐던 재무 구조는 완벽하게 좋아졌고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바닥권.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금리 인상 수혜 섹터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작년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부채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성 비율을 줄여들면서 포스코와 또 한국가스공사 이쪽은 장기 운송 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었었죠, 그동안. 근데 네. 유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가 많이 올랐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한해운을 지금부터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한해운에 한번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오늘 공략주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차트 보시면서 아까 네. 바닥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시해 주실 건가요? 지금 이런 종목들 보면은 네. 이게 거래량 아직 안 터졌잖아요. 딱 오, 두 가지 그러네요. 흐름이 있어요.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장대봉으로 쏘는 흐름이 나오는 오늘 같은 경우에 호재가 나와서 뭐 한번 차트 보시면 CJ, CGV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은 호재가 나왔죠. 이제 감기처럼 다루겠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CJ, CGV 차트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호재가 나오면 급등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래량도 많고. 그렇죠. 네. 이런 패턴이 있고 여기 대한해운 차트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자 일단 리오프닝 주식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대한해운이 이렇게 21선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나중에 올라가면 이 구간까지는 또 금방 갑니다. 이런 종목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고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빠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오를 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쉽게 빠졌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이 있고 앞으로 좋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관심을 당연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 2,950원, 3,000원을 좀 1차로 좀 높죠? 여기서 이만큼 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 번에는 못 가겠지만 그다음 손절가는 2,050원 요 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캔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치고 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금리 상승이 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갈 때 빠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니까 전반적인 철강, 조선, 자동차 그리고 건설 이런 섹터들, 증권까지 다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는 대한해운이었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주식이 얼마나 무섭냐면 네. 이번 주 어제까지 막 시끄러웠던 섹터가 또 진단키트잖아요. 맞아요. 오늘 오늘 또 하한가 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어제 진단키트가 급등할 때 리오프닝 주식이 빠지질 않았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 하나투어 급등, CJ, CGV 같은 이런 종목들
아,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구나.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경기 민감 섹터가 IT 섹터 중소형주는 올라줬지만 대형 섹터가 이번 주에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순환매가 계속 나올 거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가치주의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동차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위한 자금들도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못 삽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 있게 또 못 사고 신규로는 한번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빠지니까 다음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바닥 어딘지 모르고 바닥은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원래 가치 투자라고 했을 경우에 목표가가 높았던 종목이라면 지금 흔들릴 이유 없다 말씀드리겠고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기대와 함께 2, 3월 시장을 준비를 하고 옵션 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워낙에 하방 포지션을 강하게 세팅하는 이 부분들 다만 풋옵션 차익 실현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점으로 수급이 좀 풀릴 거라 생각이 들고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한 번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쭉 가지고 있다 보면 회복이 꽤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장에도 좀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주길 바라면서 다음 주장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고일삽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무엇일지 키워드 10개 열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가 게임주가 오늘 3위 그리고 5위에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왔는데 왠지 종목은 다른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게임주들이 막판에 갑자기 올라오면서 핫했죠. 그래서 3위, 5위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진단키트도 4위에 위치를 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위메이드가 아까 게임주 자리했고 유일하게 휴마시스 이렇게 파란불 켜주면서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고일스탑, 자세한 특징된 종목 고일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좀 1% 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늘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도 뭐 3%의 성장이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다음 주장에 고일까요?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수출의 90%를 견인할 정도로 그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차트만 봤을 때는 이거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장투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점에서 내려오는 한 해였고 또 올해도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냐. 지금 시장도 안 좋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올해도 3% 성장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비메모리 파운더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좀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설비 투자, 증설, 그리고 장비 소재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정말 기회 아닌가요, 삼성전자? 어차피 여기서 좀 기다리면 또 이 가격까지는 금방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 삼성전자 정말 너무 좋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또 많이 빠져 있고 또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가 못 가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증시에 대해서 또 2월, 3월, 4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묵직하게 가셔야 돼요.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까지는 우리 섹터가 좀 다양해야 되잖아요. 제가 경기 민감 섹터를 굉장히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은 빠질 게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계속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좀 올라가는 테스나 BH, 전에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 많이 네. 올랐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소재, 장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정리해 두시고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종목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카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2.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카카오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스탑이에요?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온풀법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많이 또 하고 있고,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뭐 지금은 스탑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내일부터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질 때 우리가 항상 바닥을 찾기 마련이에요. 여긴 또 신용 융자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좀 반등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감하게 추세를 다시 그려갈 수 있는 섹터로 성장주보다는 우리가 가치 섹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주주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도 많아요. 이때 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싸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도 무섭지만 내려가는 종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반등해주면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좀 한번 올랐을 때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했으면은 어떨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는 게 대선 이후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저는 좀 더 좋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는 그동안에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수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택트 관련 수혜주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시세를 낸 종목이 내려올 때 그런 기대감에 대한 투자보다는 뭔가 확실해진 이후에 카카오 투자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장대봉이 한번 나오고 거래량이 좀 잡혔을 때 수급을 보고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막연하게 그 대선 이후를 기대하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와 함께 대선 이후에 플랫폼 관련주 주가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휴마시스.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6% 넘게 급락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들 넘쳐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조심스럽게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탑이요? 네. 네. 그래서 휴마시스 정말 이 진단키트 관련 회사 중에 항원 진단키트 쪽에 실적 제일 잘 나오는 회사가 여기거든요. 대장주 중.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뭐 팔아라 말아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 여기서 막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휴마시스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정말 많이 오른 기업이에요. 이번에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오늘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있다.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이어질 수 있을 때 여기를 막 앞으로 계속 진단키트 수요 늘어나니까 계속 사서 계속 가자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진단키트 급등하고 내려올 때도 대응이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2주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물론 뭐 상황을 봐서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주 더 연장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테마의 형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갑작스럽게 뭐 거리두기 연장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오늘 정부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감기처럼 가자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뭐 몇 명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묻어내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진단키트주는 시세가 날 때 많이 나지만 내려올 때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매매하는 건 괜찮겠지만 제 성향상 이쪽에 좀 많이 넣고 하는 거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소신 있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22% 상승 마감했죠.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에 나서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 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우리 현대 사랑스였는데 차트 보시면 최근에 좀 빠졌어요. 굉장히 좋았었는데 근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가격이 연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단기적으로 수급난이 좀 있었고 자동차 섹터가 좀 빠졌지만 중장적인 미래 성장 동력 자율주행 개발 순조롭게 이어간다면 안 될 이유가 없죠. 연봉을 한번 보시면은 현대모비스 지금 아직 오르지도 않고 지금 조정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고 다시 일봉을 보겠습니다. 우리 올랐을 때 현대모비스 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최소한 박스권은 그려간다. 그래서 이 가격권에서 조금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격까지는 또 금세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갈지는 모를지언정 여기서 급격하게 빠지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핵심 기술력이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주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실적 탄탄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봐야 장기 투자가 성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중장기적으로도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율주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자율주행 개발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 없을까요? 지금까지 영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좀 턴어라운드 주가가 턴어라운드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계속 코로나 시국이 끝나질 않았고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 이 부족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중반 넘어가면서 다 풀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우려도 올해는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은 우리가 또 수급난 괜찮아졌다고 얘기하듯이 지금은 앞으로가 좀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까지 너무 머니까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기 전에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눠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 스탑 의견 주셨고요. 휴마시스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9위에 위치한 로보로보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다 빨간불로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종목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네. 어떻게 오늘 무료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좀 주말에 투자 정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 6시에 불사조라는 유튜브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종목 상담과 다음 주 시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에서 불사조라고 검색을 하시고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상담도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인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불사조 검색하셔서 투자 정보 그리고 공부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네. 가장 그중에서 좀 핫한 게 위메이드를 좀 뽑고 싶습니다. 위메이드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장 막판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위메이드 뿌듯한 게 지난주 제가 위메이드 상담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위메이드가 요 라인을 지난주거든요. 네. 요 라인 이탈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너무나 좀 좋고 당분간은 조금 더 반등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위메이드가 대장주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고점 가기는 어려워요. 한 이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 나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고라고 말씀드리고 신규에 대한 관점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회복을 조금 더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보유한 주주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일단 위메이드는 전고점까지 돌파는 어렵지만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요 사마 콘덴서입니다. 매수가가 얼마인지 제가 다시 체크를 일단 해볼 텐데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기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래량이 나왔는데 네. 이런 종목 매매하실 때 어떤 케이스를 보시냐면 이렇게 오르다가 거래량이 아직 이렇게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가려면 거래량이 한번 소화해주고 쉬어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래도 기업 자체는 탄탄하니까 손절가를 그저께 밑꼬리 정도로 보시고 현재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또 거래량 증가하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지금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콘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거래량을 좀 잘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유니셈입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이에요. 유니셈은 사실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이 종목은 아직은 이제 거래량은 좀 없지만 여 라인이 이탈시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한번 들고 가봐도 될 종목이다. 오히려 한번 이 라인 손절가를 좀 잡고 한 보유해서 신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은 홀딩 의견과 함께 지금 신규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네, 일단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니셈은 일방적으로 빠지지 않은데 이거는 1월달 폭락장에 안 떨어진 종목 없잖아요. 보통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한 번씩 크게 올라주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손절가를 잡고 신규로 봐도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니셈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강판입니다. 매수가는 61,330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있어요. 33%예요. 제 기준에서는 33%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제 오늘 이렇게 또 사실 빠지는 거 보니까 조금 약간 그나마 오늘 좀 샛별형이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기대보다는 일단은 과매도 구간이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되 여기서 45,000원 라인을 또 힘없이 깨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얼마라도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2, 3%라도 올라줘야 되는 좀 불안한 심리가 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또 기존 분들은 45,000원을 이탈시킨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기업 자체는 문제가 있는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캔들을 보이는 종목 과매도니까 지금 굉장히 팔기는 애매해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아직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시장 반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파란불을 켜준 종목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파란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약간 파란불 아니면은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파란불. 근데 계속 신저가를 가는 경우는 지금 1월 달에 폭락을 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뭐 10% 떨어지면 한 3%라도 올라줘야 되는 시장이 맞거든요. 네. 물론 이번 주에 급등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종목이 계속 급등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먼저 올라간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지금 또 작정을 하고 만약에 종목이 빠지는 게 있다면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비중이 좀 높다면은 오히려 반등을 좀 기다려보되 또 추가적인 매수 이런 건 좀 보류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LG 생활건강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 주주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바닥권이라서 일단은 근데 연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LG 생활건강에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계속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우리가 10년 내내 장기 투자해서 성공인데 우린 지금 또 내려가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 게 자칫 그럴 수가 있어서 LG 생활건강에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추세가 작년부터 꺾여버렸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조금 비중을 95만 원 손절가를 잡고 좀 반등을 만약에 해준다면 비중을 좀 조절해 보자. 화장품주 보실 거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조금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LG 생활건강까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불사조 이정복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